2012년에 10대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던 수십만원짜리 패딩 점퍼가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이른바 등골 브레이커라는 이름을 얻었던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입니다. 고가의 제품이지만 길에서 마치 단체복을 맞춘 것처럼 흔하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노스페이스보다 더 고가의 프리미엄 패딩이 유행하면서 신 등골 브레이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등골 브레이커는 이른바 캐몽이라 불리며 유행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캐몽은 해외 브랜드인 캐나다 구스와 몽클레르를 합성한 단어로 고가 패딩 브랜드들입니다. 2020년 겨울에 가장 많이 팔린 명품 패딩은 몽클레어였습니다. 100에서 200만원대 숏 패딩인 란스, 클리온 라인이 주로 소비되었습니다. 몽클레어의 경우 인기가 많은 제품은 재고를 구하기 어려워 최대 몇 달까지 기다려야 하기도 합니다. 300만원대 롱패딩 클로에 라인은 백화점에서도 구하기 어려울 정도였죠. 몽클레어 브랜드는 고가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사람들이 겉옷은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 한다면서 사람들의 과시욕과 맞물리면서 최근 몇 년간 프리미엄 패딩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2권 시장의 작동 원리. 3권 기업의 행동 원리. 4권 소득 분배의 기본 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경제의 기본 원리. 6권 화폐와 환율의 작동 원리. 7권 경기 변동과 경제정책의 작동 원리.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 (1952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몽클레어는 본래 프랑스 브랜드이지만 현재는 이탈리아의 명품 아웃도어 브랜드입니다. 원명은 몽클레르이나 몽클레어는 명칭이 한국에서 보다 널리 통용되는 편입니다. 몽클레어는 프랑스에서 알프스에 접한 지역의 지명인 모네스티에르 드 클레르몽의 앞글자를 따 만들었습니다. 몽클레어의 퀼팅 다운 재킷은 K2 산정상을 정복하기 위해 떠난 탐험대에 제공되어 성공적인 등반을 도왔고 곧 뛰어난 보울력으로 산악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모았습니다. 오늘날 보편적인 형태된 거위털을 채워넣은 패딩 파카류는 몽클레어가 그 시초라 할 수 있습니다. 1968년 동계올림픽에 참여한 프랑스 스키 국가대표팀의 공식 후원사로 몽클레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몽클레르는 프랑스의 국조 수탉 형태의 로고를 새롭게 만들어 브랜드 로고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는 오늘날까지 몽클레어의 로고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유럽 전역에서는 겨울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몽클레어가 브랜드로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 무렵 패션지 엘르가 컬러풀한 나일론 소재의 몽클레어 패딩 재킷을 발견하여 패셔너블한 옷으로 소개하면서 몽클레어는 유명세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레모르피니가 몽클레르를 인수하여 경영을 하면서 몽클레르는 다시 전성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레모르피니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기능에만 치중하는 대신 디자인과 소재의 역점을 두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즐겨 입을 수 있는 패딩 재킷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레모르피니는 몽클레어 제품을 오피코트 대신 입을 수 있는 고급 재킷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특히 레모르피니는 산에서뿐 아니라 도시에서도 입을 수 있는 재킷을 만들어내고자 했고 주로 남성용이었던 다운 재킷의 고객을 여성까지 확대했습니다. 몽클레어는 아웃도어 브랜드로서는 이색적으로 핏과 소재의 역점을 두고 고급화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날씬해 보이는 실루엣을 유지한 여성용 패딩 재킷은 가장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한 모든 몽클레어 제품은 프랑스산 거위털을 사용해
유럽 내에서만 생산한다는 원칙을 세워 품질 관리에도 각별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몽클레어는 제품을 만들 때 세탁 손질의 과정을 거치고 난 고품질의 다운이 옷감 밖으로 빠져나와 다운이 손실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열 캘린더링 작업 등 몽클레르만의 특별한 비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의 다운 재킷이 오랜 기간 사용하면 다운이 빠져나오고 숨이 죽어 점차 가라앉는 것과 달리 몽클레어의 모든 제품이 세탁 후 깨끗하게 헹구고 건조하면 새 것처럼 원상태로 잘 복구되는 것은 이러한 기술 때문이라고 합니다. (1870년) 로버트 기펜이 기펜제 개념을 도입한 지 약 30년이 지나 미국의 사회학자인 소스타인 베블런은 그에 져서 유한계급론에서 부유층의 과시적 소비 행태를 언급하였습니다. 이후 베블런제라는 용어가 경제학에서 쓰이게 됩니다. 노르웨이 이민 2세였던 베블런은 소비 지향의 미국 사회를 냉철한 시각으로 관찰했습니다. 베블런제는 가격이 오르는데도 일부 계층의 과시욕으로 수요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재화를 말하죠. 베블런제는 가격이 높을수록 수요가 증가해 기펜제와 비슷하지만 열등제인 기펜제와 달리 구매자의 지위를 과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상류층이 아닌 사람들도 가격이 비싼 명품을 선호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분에 넘치는 소비를 통해 부유층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파노플리 효과라고 부릅니다. 1980년대 프랑스 사회학자 보드리아르는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에도 한 사람의 이상적 자아가 반영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현대사회에서 계급이 없어지자 사람들은 명품을 구매하면서 상류계급 의식을 느끼고 명품 브랜드가 새로운 계급사회를 만들었다고 분석하면서 파노플리라는 개념을 도입했죠. 베블런 효과가 상류층의 과시욕을 기반으로 생긴 현상이라면 파노플리 효과는 상류층을 선망하는 사람들의 소비 행태를 말합니다. 어떤 재화에 대한 파노플리 효과가 확산되면 상류층은 새로운 대안을 찾게 되죠. 이것을 스놉 효과라고 부릅니다. 스놉 효과는 마치 까마귀 떼 속에서 혼자 떨어져 고고하게 있는 백로의 모습과 같다고 해서 백로 효과라고도 부르죠. 스놉 효과는 어떤 상품에 대한 사람들의 소비가 증가하면 오히려 그 상품의 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을 말하죠. 스놉 효과가 대중의 소비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면 베블런 효과는 가격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한편 스놉 효과의 반대 개념인 밴드웨건 효과도 있습니다. 밴드웨건 효과는 유행으로 어떤 물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이에 편승해 같이 소비하는 효과로 편승 효과라고도 부르죠. 홈쇼핑에서 이번 시즌 마지막 세일, 오늘 방송만을 위한 한정 구성 등의 말로 시청자의 충동 구매를 부추기는 것도 밴드웨건 효과를 노리는 것이죠.